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3강. 자, 2강까지 끝났어요. 3강 이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힘내시고, 이 공인중개사는 아무나 자격증을 따는 자격증이 아니죠. 1년 동안 꾸준히 열심히 하는 자만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왜? 갈수록 뭐다? 시험이 어려워지고 있다. 어려워졌기 때문에 꾸준히 노력을 하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다. 자, 3강. 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 배우는 것 중에서. 자, 모든 세금은 납세할 의무 성립 시기가 있다. 세금 낼 의무가 성립되는 날은 언제냐?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그 세금은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죠? 과세권을 남용하잖아. 그러니까 법률상 요건 몇 가지? 4가지. 4가지. 벌써 까먹어버렸네요. 4가지 뭐다? 과세 대상. 무엇을 과세 대상으로 할 것인가? 그 다음 얼마짜리인가? 과세 표준. 그 다음 뭐다? 세율. 그 다음 뭐다? 4가지. 납세, 의무자. 개인이냐 법이냐 4가지를 뭐라 그래요? 과세 요건. 그럼 충족되면 세금 낼 의무가 성립해서 세금 계산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은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산출세액. 이 세액을 신고도 하고 납부하는 세금이 있고 고지납부. 때가 되면 고지서가 날라오죠? 보통 징수하는 세금이 있다. 그래서 4가지가 충족되면 세금 낼 의무가 성립한다. 확정된다.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럼 취득세는 6개 위주로 공부했어요. 취득세는 취득할 때 성립한다. 60일 이내에 성립한다. 그러면 안 돼요. 60일은 신고납부 기간이에요. 그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할 때 성립한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에 성립한다. 6월 1일. 그래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소유자가 1년치를 냅니다. 6월 1일을 뭐다? 과세 기준일. 시험은 어떻게 나와? 재산을 보유할 때 성립한다. 틀려요.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소유했다. 그러면 6월 1일 소유자가 1차적으로 재산세를 내고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는 6월 1일 소유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합니다. 그래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성립한다? 과세 기준일에 성립한다. 그리고 소득세. 자, 소득세는 1년 단위로 과세하죠? 자, 1년을 뭐라 그랬어요? 아까? 과세기간. 끝나는 때 언제? 12월 말일. 12월 말. 예정은 지금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건 놔두고요. 원칙적인 거. 12월 말일이 되면 세금 계산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성립 시기는 뭐다? 세액 계산의 뭐다? 출발점이야. 출발하는 시점. 그래서 요건이 충족하면 납세무가 발생해서 세금 계산을 출발하는 시점을 납세의무 성립시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시험은 어떻게 나와? 소득이 발생될 때. 그러면 틀려. 몇 월 며칠? 12월 말일. 1년 단위로. 그리고 아까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뭐라 그랬어요? 부가세라 그랬잖아. 부가세. 그럼 본세, 이게 본세잖아. 본세와 함께 납부하는 부가세는 본세 따라가는 거야. 본세 따라가. 그러니까 뭐다? 본세, 납세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한다. 그래서 부가세 2가지는 꼭 기억해야 돼요. 이에 세금 낼 의무 성립식이고 본세, 납세무가 성립할 때, 취득할 때 취득세가 성립하고 노특세가 성립하고 지방교육세가 성립한다. 이 본세 용어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2가지만 알면 되고요.
그 다음 확정. 이제 성립이 됐죠? 세액 계산을 출발해서 이제 얼마라고 세금을 확정시켜야죠. 확정시켜야 돼요. 그럼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한 번 내는 세금이에요. 한 번 내는 세금이에요. 그럼 뭐 어쩌고저쩌고 신고할 때 확정됩니다. 신고할 때 확정된다. 근데 신고를 하지 않아. 무신고. 그러면 어떻게 돼? 정부가,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 확정됩니다. 모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뭐다? 신고하면 무조건 확정돼. 그러니까 신고를 안 해. 그럼 정부가 개입하죠? 가산세를 붙여서 뭐다?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 확정된다. 모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확정 방법이에요. 그 다음 재산세, 종부세는 고지서가 날라오잖아. 요거 정부가 결정해서 고지서가 날라오죠? 그럼 이건 정부, 과세권자가 과표과세액을 결정할 때 확정됩니다. 그럼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된다. 단 종부세는 양다리 걸쳐 있어요. 원칙은 결정할 때 확정되는데 정부 결정은 싫어. 즉 납세자가 신고할 수 있어. 종부세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가 딱 1,000만 원 나와야 되는데 5천만 원이 나왔어. 그럴 때는 그거를 부인하고 뭐다? 신고로 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럼 뭐다? 신고하는 경우는 당연히 신고할 때 확정된다. 그럼 정부의 결정은 없던 걸로 본다. 이거 아주 중요한 용어죠? 그래서 원칙은 정부 결정. 신고하면 신고할 때 확정. 그럼 정부 결정은 없어진다. 이런 세금을 찾아라 그러면 종합부동산세가 답이다. 그 다음 양도소득세와 소득세도 신고하는 거죠. 우리가 원칙적으로 한 번 내는 세금은 신고하는 거야. 매년 내는 세금은 뭐다? 정부가 결정해줘요. 매년 내니까 가격을 매년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 내는 세금은 역시 뭐다? 신고할 때. 똑같잖아. 신고하지 않았다. 그럴 때는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 확정된다. 한 번 내는 세금, 매년 내는 세금, 6개 기본. 그리고 부가세, 농특세와 지방기업세는 본세와 함께 납부하니까 뭐다? 본세 확정 방법에 의해서 세액이 확정된다. 취득세가 확정되면 농특세도 확정돼요. 등록면허세가 확정되면 부가세도 확정된다. 항상 이 부가세는 본세 따라다닌다. 본세가 신고로 가면 같이 신고로 가고, 본세가 결정으로 가면 같이 결정으로 가고, 그 뜻이라고요. 본세. 이렇게 해서 확정식이다. 그래서 한 번 내는 세금은 신고할 때 확정되고, 매년 내는 세금은 정부가 결정하되 확정되는데, 종부세는 따로 신고한다. 그럴 때는 신고할 때 확정되고 정부 결정은 없던 걸로 본다. 종합부동산세가 답이에요. 이렇게 확정까지 끝났네요. 자, 소멸. 조세채권이 소멸되는 사유는 법적으로 5가지가 있어요. 납부하면 없어져. 충당되면 없어져. 이게 조세채권의 실현이야. 즉 세금 내고 소멸시킵니다. 조세채권을. 그 다음 미실현. 돈은 안 냈지만 법에 의해서 조세채권. 항상 정부 입장은 채권이고 우리의 입장은 조세 채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 취소, 제척기간의 만료, 소멸시효 완성 5개입니다. 구체적으로. 납부, 충당, 부가, 취소, 철회하면 큰일 나요. 글씨를 잘 읽어야 돼. 제척기간 만료. 이거 아주 중요해. 소멸시효.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충당이 뭐다? 충당은 납부할 세액과 환급받을 세액을 상계 처리하는 거야.
이거를 충당이라 그래.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이야. 돌려받을 세액이 20만 원이야. 그럼 상계처리해서 얼마만 납부한다? 80만 원만 납부한다. 그럼 20만 원을 뭐라 그래요? 충당됐다. 그래요. 충당됐다. 그럼 20만 원 돌려받을 걸 못 받죠? 왜 못 받아? 납부한 거니까. 그래서 이 충당은 납부할 세액과 환급받을 세액을 충당한다. 얼마만 납부해? 20만 원은 뭐 했다? 충당됐다. 즉 납부할 세금에 충당했다. 납부와 똑같은 거죠? 그 다음 부과 취소. 이건 잘못 부과한 거야. 정부가. 잘못 부과했다. 그럼 잘못 부과하면 처음부터 없어지는 거야. 취소. 처리하면 안 돼요. 취소. 그 다음 제척기간에 만료. 소멸시효.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헷갈리면 안 돼요. 제척기간. 제척기간이 뭐다? 세금을. 이거 부과권이야. 세금을 일정 기간 안에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제척기간. 그래도 모든 세금은 제척기간이 있어.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안에 부과를 안 하면 만료가 돼서 소멸이 됩니다. 그럼 부과했어.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부과를 하면 이제 거두어 드려야죠. 징수권이야. 소멸시효 완성. 소멸시효는 뭐다?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이야. 그래서 시험장에 가면 제척기간을 물어보는지 소멸시효를 물어보는지 반드시 구분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밑에는 필요 없어요. 지금 기본 강의는. 자, 제척기간. 제척기간이에요. 그래서 세금을 죽을 때까지 부과를 하면 과세권을 남용하죠. 과세권 남용을 억제하고 법정 안전성을 보장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즉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사기부정. 사기부정한 행위로 뭐다? 세금을 납부를 안 하면 정부는 부과를 해야죠. 몇 년? 10년? 10년이에요. 그리고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 몇 년? 7년 안에 부과를 해야 돼. 그리고 위에 해당하지 않을 때 과소는 5년. 이렇게. 이 15년, 15년, 15년은 상속세, 증여세를 얘기합니다. 상속세, 증여세는 출제 제외. 세 가지 숫자만 알면 돼요. 사기부정은 몇 년 안에 부과를 하라? 10년. 무신고하면 몇 년 안에 부과를 하라? 7년. 나머지 적게 신고했다. 5년 안에 부과를 하라. 요 숫자 물어봐야 숫자. 기억이 안 날 때 사기부정, 정보 열받잖아. 열받아라. 10년. 무신고하면 세금을 무신고하면 땅속에 묻힐래? 묻힐래. 7년. 나머지는 5년. 제척기간이에요. 그럼 10년, 7년, 5년. 기산일은 언제인가? 시작일. 기산일이에요. 이거는 지금 필요 없다고요. 똑같은 거예요. 무신고. 어려운 건 하지 마세요. 무신고는 몇 년이야? 무신고. 자, 무신고는 7년인데 이런 경우는 10년까지 올라간다. 그래서 이거는 출제된 적이 없고 요것만 알면 되잖아. 요에 무신고하면 7년. 이에 해당하지 않을 때는 몇 년이다? 5년. 5년이 됐죠? 그 얘기야. 사기부정은 몇 년? 10년 똑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산일이야. 시작일. 5년, 7년, 10년 시작일의 시작일. 시작일. 신고하는 요새는 신고기한의 다음날. 절대 신고일하면 안 돼요. 다음날. 대표적으로 세금 뭐가 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 신고하는 세금이잖아.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신고기한의 다음날. 그 다음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종부세는 납부기한의 다음날 하면 안 돼요. 납세 의무 성립일, 몇 월 며칠? 6월 1일, 과세기준일. 절대로 요거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기한 다음날.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 납부기한 다음날 하면 큰일 나. 납세 의무 성립일. 언제 성립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과세기준일. 몇 월 며칠? 6월 1일. 이렇게. 그래서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은 납부기한의 다음날에 속으면 안 돼요. 과세기준일에 성립한다. 몇 월 며칠? 6월 1일. 지금 뭐 배웠어요? 제척기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5년, 7년, 10년. 시작일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자, 이번에 소멸시효. 자, 이제 세금을 5년 안에 부과를 하고 10년 안에 부과를 하고 7년 안에 부과를 하면 소멸시효가 시작되죠.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 소멸시효. 소멸시효예요. 소멸시효. 그래서 10년 5억 이상 국세 5억 이상. 그럼 5억이 안 되는 거는 5년으로 가겠죠. 지방세는 10분의 1밖에 안 돼요. 5천만 원 이상은 10년. 나머지는 5년. 그래서 5억 이상. 지방세는 5천만 원 이상이에요. 단 이 금액을 따질 때는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 안 돼요. 너무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제외한 금액. 여기도 똑같아요. 물어볼 때 가산세를 포함하면 제외한 기간. 자, 그 다음 역시 기산일. 소멸시효 기산일은 둘 다 다음 날이야. 신고하는 세금 3개, 결정하는 세금 2개가 있다고 그랬죠. 이거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 그다음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신고기한의 다음 날. 결정하는 세금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아니라 납세 의무 성립일. 그럼 출제는 뭐밖에 안 돼? 이것만 물어보지. 나머지는 다 다음 날이니까. 그래서 소멸시효 기산일은 다음 날이다. 나머지는 지금 필요 없어요. 기본 강의니까. 자, 시험이 어렵게 나왔을 때 한번 해보고 갈게요. 이 제척 기간에는 중단과 정지 사유가 없다. 왜? 제척 기간은 뭐다?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죽을 때까지 부과하면 안 되잖아요. 과세권을 남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척 기간에는 중단과 정지 사유가 없다. 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중단과 정지는 어디에서 쓴다? 중단과 정지 사유에는 소멸시효에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소멸시효는 제척기관은 다르게 중단과 정지 사유가 있다. 자, 세금을 징수하는 것도 죽을 때까지 징수를 못해요. 법에 의해서 원칙이 뭐다? 5년 안에 걷어야 돼. 5년. 단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이 5억 이상일 때는 10년. 지방세는 뭐다? 5천만 원 10년 안에 걷어야죠. 그래서 소멸시효는 결국 원칙은 뭐다? 5년이야. 5년 안에 못 걷으면 소멸이 돼. 그럼 소멸이 되니까 국가 지자체가 억울하잖아. 세금 내려서. 그래서 중단과 정지 사유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중단은 뭐냐? 중단 정시. 시효가 진행 중에 5년 진행 중에 중단이 발생하면 그때까지 진행된 시효 기간은 상실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중단이라 그래. 기산일. 원칙이 뭐다? 5년. 5년 안에 징수를 해야 돼요. 5년 안에 단 5억 이상 국세는 10년 안에, 5천만 원 이상 지방세는 10년 안에 이렇게 돼. 4년 버텼어. 4년 동안 버틴 거야. 그럼 몇 년만 버티면 세금을 안 내도 돼? 1년. 자, 그럼 정지는 뭐냐?
정지는 시효가 5년 진행되죠? 그때까지 진행되어 온 시효 기간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한 후 정지 기간이 종료되면 남은 포인트가 잔영 기간 소멸시효가 진행해서 이제 완성되는 것을 말한다. 자, 그러면 중지는 뭐냐? 중단은 이 4년을 인정을 안 해. 새롭게 다시 5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금 내죠. 그럼 정지는 뭐냐? 인정해. 4년을 인정해주고 나머지 몇 년만 버티면 세금 안 된다? 1년. 1년만 버티면 세금 안 내는 거예요. 나머지 1년. 그러니까 나머지 잔여 기간이 1년만 진행되면 소멸시효 완성. 이거잖아. 중단.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지만 이런 게 가끔 출제될 수가 있어요. 내년에. 중단 사유. 고지서가 날라왔다. 세금 내라고. 독촉장이 날라왔다. 세금 달라고. 교부 청구한다. 그래도 안 되면 압류가 들어간다. 이게 중단 사유 4가지야. 딱 보니까 세금 낼 의사가 없어. 5년 안에 못 걷겠어. 그러니까 중단이란 법을 사용해. 고지서가 날라왔다. 독촉장이 날라왔다. 최고장이 날라왔다. 세금 달라고 교부한다. 그래도 안 되면 그 재산에 압류가 들어간다. 중단. 그 순간 5년이 다 시작된다. 근데 세금 내려고 분납을 신청했다. 유예를 신청했다. 천재지변, 연부연납을 신청했다.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는 정지사유는 나머지 남은 기간만 버티면 돼. 그럼 어떻게 구분한다? 기간. 그래서 기간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취소가 쭉 되죠. 소송이 즉 기간. 6개월 이상 기간자가 들어가는 거는 세금 낼 의사가 있는 거야. 이런 거는 정지사유. 기간자가 없는 거는 무슨 사유? 중단사유. 그럼 딱 4가지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기간자가 들어가는 건 정지사유다. 그래서 중단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세금은 중단사유에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징수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총론 파트 여기까지 소멸까지 끝났네요. 자, 기출지문 한번 분석해 보죠.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뭐라 그래요? 무신고. 그럼 무신고는 자, 가산세는 나중에 배우는데 무신고 가산세는 20%가 붙습니다. 오해요. 무신고 가산세. 사기부정은 제외. 사기부정은 가산세가 40% 붙어요. 취득세 파트에서 배워요, 이제. 그 다음, 무신고했다. 자, 뭐를 물어봐, 이거. 제척기간. 무신고하면 10년이 아니라 7년이지, 무칠래. 답이 X네. 무신고는 7년. 사기부정은 10년. 과소는 5년. 제척기간을 물어보고 있죠? 그 다음, 농특세. 이거 부가세잖아. 본세와 함께 납부하는 세금. 뭐를 물어봐? 납세 의무 성립 시기.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는 소득세를 묻는 지문이죠. 언제? 본세,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한다 그러잖아. 이렇게. 틀린 거. 항상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세, 지방교육세는 본세와 함께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자, 그 다음 지방교육세도 부가세잖아. 부가세예요. 그럼 똑같이 뭐다? 본세, 납세무, 알루무가 성립할 때 같이 본세가 이거잖아. 그럼 본세는 언제 성립해? 6월 1일. 8월 1일이 아니라 6월 1일에 성립한다. 그죠? 그 다음 소득세는 1년 단위로. 소득세는 1년 단위로. 언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 소득을 지급할 때. 틀린 지문이네요. 틀린 지문. 자,
이렇게 해서 기출지문, 아주 중요한 지문이에요. 다음 시간에 진행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자, 종전 3강이 끝나고 4강으로 들어갑니다. 인문강의. 자, 기출지문 일부 했죠. 3강에서. 자, 6번 딱 보면 이제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제척기간. 사기, 부정, 열받아 몇 년? 10년? 틀린 지문이네요. 자, 7번은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성립 시기와 확정을 물어보잖아. 어떤 세금? 취득세. 그럼 취득세는 취득할 때 성립하고 신고하는 세금이죠? 신고할 때 확정된다. 자, 옳은 지문이네요. 그 다음 종합부동산세다. 뭐를 물어보는 거다? 제척기간의 기산일. 그래서 재산세와 종부세는 절대로 다음날 쓰면 틀린 지문이에요. 언제? 기산일은 과세기준일. 과세기준일에 성립한다. 과세기준일을 뭐라 그래요? 과세기준일을 뭐라 그랬어요? 납세 의무. 과세기 다음날 틀려요. 언제 성립한다고요? 과세 기준일에 성립하죠. 그래서 과세 기준일에 뭐다? 제척기간의 기산일이다. 과세 기준 몇 월 며칠이다? 6월 1일. 절대로 다음날 쓰면 안 돼요. 과세 기준일 뭐라 그래요? 납세 의무 성립일. 납세 의무 성립일이다. 성립일은 6월 1일, 과세 기준일, 다음 날 쓰면 안 됩니다. 자,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자, 이것도 역시 뭐를 물어본다? 뭐를 물어보는 거예요? 징수권. 징수권이잖아요. 자, 징수권이 뭐다? 소멸시효잖아. 소멸시효를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그럼 신고기한 다음날 성립하죠? 근데 뭐 했어? 지자체장이 경정 또는 올바르게 결정하면 달라지죠? 그 문제가 다음날 쓰면 안 된다. 다음날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역시 뭐다? 납세 의무 성립일이다. 다음날 틀렸어요. 요렇게. 그래서 정부가 경정하면 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언제다? 납세 의무 성립일이다.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이 5천만 원 이상, 지방세죠? 그럼 소멸시효는 몇 년? 10년. 5천만 원 미만은 5년이고 10년 맞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요거. 자, 신고했다. 자, 징수권, 소멸시효를 물어보죠? 기산일은 신고기한 다음 날인데 정부가 결정 바르게 고치면 납세 의무 성립일로 갑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 X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총론. 자, 지방세로 들어갑니다.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죠? 자, 기본적인 강의가 들어가요. 취득세. 취득세는 어떨 때 내는 세금이다? 소유권을 취득하고 등기할 때 합쳐서 뭐를 납부한다? 취득세를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그럼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 그럼 무슨 취득? 소유권 취득과 등기를 합쳐서 내는 거예요. 합쳐서 취득세는 등기를 안 하더라도 합쳐서 항상 그리고
납세지는 취득세는 물세잖아. 물건 보고 과세하죠. 취득세, 납세지는 주소지가 아니라 소재지. 그 취득세는 많이 내니까 힘센 자가 걷어가는 세금이에요. 특, 꽝, 토세다. 시군구하면 안 되죠. 지방세며 보통세다. 일반 경비에 사용하죠. 그래서 납세지는 뭐다? 소재지. 그리고 과세권자는 특광도세. 많이 들어오니까 힘센 자가 걷어가. 시군구세 하면 틀리죠. 그리고 취득세는 소유권 이전. 거래 단계마다 과세되는 세금이다. 물세. 그리고 거래세, 유통세. 그리고 취득이란 법률 행위에 대해서 과세하므로 행위세. 그럼 취득하는 그 자체는 세금 낼 능력이 있다. 능력을 보고 과세하는 것을 우리는 뭐다? 응능과세. 즉 담세력이 있다. 세부담 능력을 보고 과세한다. 응능과세. 수익을 보고 과세하면 응익과세입니다. 응능과세. 응익하면 안 돼요. 소득을 보고 과세하는 거, 재산세 이런 거. 응익이 아니라 응능과세에서 담세력이 있다. 그럼 취득세는 가액으로 계산하니까 종과세. 세율은 누진세율을 쓰는 게 아니라 원인에 따라 비례세율을 쓴다. 차등 다르게 곱하죠. 그 취득세는 소유권 취득과 등기를 합쳐서 낸다. 그래서 등기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하는 실질주의다. 실질주의. 그리고 실질 여부와 관계없이 등기 등록을 하는 경우도 과세하는 형식주의다. 그래서 취득세는 소유권 취득, 실질주의와 등기할 때 내는 세금이죠. 형식주의. 그래서 둘 다 과세한다. 그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취득세는 포인트가 뭐다? 신고할 때 확정되는 세금이다. 신고납부하는 조세다. 신고납부를 안 하면 뭐가 붙는다? 가산세를 붙여. 그래서 신고납부를 이행을 안 하면 가산세, 취득세를 늘려서 무슨 징수로 바뀔까요? 보통징수. 모든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원칙은 지정된 날짜에 신고납부한다. 이행을 안 하면 세금을 늘려 가산세를 붙여서 고지납부로 바뀐다. 100만 원이다. 자, 무신고했다. 그럼 가산세가 20%, 20만 원이 늘어나. 그럼 너는 가만히 있어. 고지서 발급 120만 원짜리 고지서가 날라오죠. 그래서 고지서 발급해서 걷어가는 세금 무슨 징수? 보통징수. 그래서 모든 세금은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신고할 때 확정되고 안 하면 가산세를 붙여서 고지납부로 바뀌어요. 보통징수. 그래서 가산세가 있으면 신고납부가 아니라 뒤에 오는 지문은 보통징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취득의 구분. 자, 기본 강의에서는 취득의 구분을, 이거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돼요. 쭉 이런 게 다 취득에 들어간다. 그래서 취득은 뭐다? 승계취득, 유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뭐 원시취득도 있고 승계취득도 있고 기타 등등 쭉 모든 취득을 취득의 구분에 들어간다. 그럼 이런 것도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자, 수용재결증이 들어가면 보상금이 적다고 재결증이 그럼 수용은 이전 받는 거예요. 이전 받아서 취득하는 경우이므로 쪽보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그러면 안 돼요. 원시 취득이 아니라 수용 재결정은 이전 받아서 취득함으로 승계 취득에 들어갑니다. 결국 모든 취득을 말한다. 그럼 여기서 모든 취득은 사실상 취득과 간주 취득으로 구분합니다. 세법은. 그럼 이제 사실상 취득은 이전 받아서 취득하면 승계 취득, 소유권을 이전 받아서 취득하면 승계 취득. 그럼 이 소유권을 이전 받으면 소유권 무슨 등기해야 돼요?
등기해야지. 그래야 내 것이 되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받고 등기할 때는 취득세 납부를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최초로 취득하면 뭐라 그래요? 원시 취득. 그래서 항상 사실상 취득은 승계와 원시로 구분한다. 사실상 취득이 뭐다? 등기 등록 불문하고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면 과세하겠다. 두 가지. 그럼 승계는 다시 대가를 취득하면 유상, 대가 없이 취득하면 무상.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대표적으로 매매, 돈 주고 취득하잖아. 유상. 그리고 교환, 아주 두 번 출제됐죠. 물건이란 대가를 받고 교환하잖아. 서로 교환. 그럼 교환은 어디에 들어간다? 유상. 무상하면 안 된다. 그 다음 현물 출자. 이거는 주식이란 대가를 주고 취득하는 거죠. 다 대가를 줘. 현금 대신에 물건을 출자합니다. 법인에. 그럼 법인 입장은 뭐다? 주식이란 대가를 주고 취득함으로 유상에 들어간다. 중요한 거는 교환이에요. 교환은 유상. 매매도 유상. 그리고 상속, 증여, 기부도 뭐다? 이거는 무상에 들어간다. 그럼 이런 거를 취득할 때는 무슨 등기해야 돼요? 내 걸로 만들려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합니다.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취득세를 납부하라. 자, 그 다음 원시 최초의 취득이죠. 토지는 공유수면 매립 관척. 최초의 취득은 소유권 무슨 등기를 신청해?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 취득세 납부를 한다 이거지. 최초의 취득이잖아. 그럼 신재축도 최초의 취득. 건조가 뭐다? 배를, 선박을 처음으로 만드는 거. 건조. 원시. 그리고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는 최초로 제조해서 조립하니까 원시. 그리고 부동산, 시효 취득도 세법은 등기 안 된 부동산을 점유합니다. 최초로 하는 거니까 보존 등기 시정할 때 취득세 납부. 그리고 광업권, 어업권, 양식권은 출원. 출원은 최초의 취득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사실상 취득은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실질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다. 자, 그 다음 사실상 취득은 아니지만 간주 취득,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별 3개.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으로 본다. 그래서 간주 취득을 의제 취득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취득으로 본다. 취득이 아니야. 그러나 이 간주 취득은 가치가 증가되는 거야. 취득은 아니지만 재산의 가치가 증가됐으므로 취득으로 본다. 확정이죠? 간주, 의제 취득. 그래서 지목 변경하잖아. 지목 변경 전을 대로 만들었다. 가액이 증가되면 취득으로 본다. 그 다음 건축물을 개수합니다. 산 게 아니에요. 리모델링을 했다. 또는 시설물 1종 이상을 설치했다. 산 게 아니죠. 이런 거는 건물 가치가 증가되므로 이 건물은 취득으로 본다. 그리고 차량, 기계, 장비, 선박은 종류 변경했다. 산 게 아니에요. 그 다음 과점주주. 자, 주식을 취득했다. 주식은 취득세 안 내잖아요. 그러나 과점주주가 되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몇 프로, 과점주주는 지분 비율이 50% 초과 과반수를 넘어가면 주식을 취득했지만 그 회사를 지배하잖아. 사실상 경영권이 과점주주에 오므로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으로 본다. 50% 초과. 그 다음 요게 중요하죠. 별 2개. 설립시는 제외. 과세 안 합니다. 왜? 설립시 과점주주에게 과세하면 투자를 안 해. 원시취득이죠. 그래서 설립시가 들어간다. 그럼 취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과세를 안 합니다. 그러면은 설립시는 원시를 과세 안 하고 승계 취득할 때만 과세합니다. 주주나 사원으로부터 취득할 때 일단은 과점주주의 정의, 주식을 취득했지만 과반수가 넘어가므로 그 회사를 지배한다. 취득으로 본다. 그러나 설립시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왜? 투자 유치를 위해서 설립할 때 취득세 과세하면 비상장 회사에 투자를 안 하죠. 설립시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4번 출제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간주 취득은 이번 시험에 필수예요. 필수. 4가지가 있다. 4가지가 있다. 이거는 취득은 아니지만 재산의 가치 등이 되거나 과점주가 되면 취득으로 본다. 취득세를 과세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취득세는 무엇을 취득했을 때 과세 대상이 될 것인가? 14개입니다. 열거된 거. 항상 법에 열거된 거를 취득해야 돼요. 열거주의. 그럼 부동산은 뭐다? 세법에서, 지방세법에서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물이에요. 건축물. 건물을 말한다 그러면 틀려요. 그럼 토지는 법률에 따른 공간법이죠. 법률에 따른 토지, 지적법에서 28개의 지목이잖아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 토지를 말합니다. 등기를 안 했더라도 법률에 따른 그 지목이 있어야 지적법에서 전답과수원부터 잡종지까지 사실상 토지면 과세 대상이 된다. 그럼 건축물, 그래서 부동산이란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 지상, 정착물을 말한다. 그러면 틀려요. 3가지. 건축법상 건축물.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상가, 사무실, 아파트 이런 거. 그 다음 시설물. 시설물은 2가지. 토지,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레저 시설 등이 있고 열거된 거. 그 다음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승강기, 부착된 금고 다 과세합니다. 그래서 건축물은 3가지를 합쳐서 세법에서 건축물. 그래서 알아야 될 거는 부동산이란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 그럼 건축물은 나와 있죠? 건축물은 건축법상의 건축물. 지붕은 필수입니다.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그리고 토지,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대표적으로 레저 시설, 그리고 건축물에 붙어 있는 거, 승강기. 건물에 승강기가 붙어 있으면 건물 가치가 올라가죠. 그래서 3가지를 합쳐서 뭐라 그런다? 건축물. 그 다음 부동산이 아니지만 부동산에 준하는 것, 준부동산. 5가지가 있어요.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선박, 임목. 그래서 임목은 뭐다? 나무인데 등기된 나무. 임목법에서 뭐다? 임목은 토지와 분리해서 등기할 수 있죠. 대표적으로 등기된 나무도 과세 대상이다. 그리고 각종 권리 5개 있고 이게 부동산 하나. 각종 권리 8개입니다. 그래서 과세 대상은 열거된 게 14개예요. 광업권,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 어업권, 어장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 양식장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 각종 권리,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승마 회원권, 요트 회원권, 이거는 비싼 거죠. 회원제예요. 열거된 거. 약자로 따지면 골, 콘, 종, 승, 요트 회원권, 스키장 회원권 없어요. 열거된 거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그래서 임차권 없다. 저당권 없다. 임차권 없다. 임차권을 취득해서 등기할 때는 무슨 세금 내라? 등록면허세로 가죠. 고려해서 열거된 거 14개, 줄이면 몇 개다? 3가지의 3개, 부동산,
부동산에 준하는 준부동산 각종 권리 8개 암기해야 돼요. 단 차량 기기 장비 항공기 이거 있죠? 항공기 선박은 원시는 과세 안 해요.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을 구분하자. 제3자로부터 승계 취득할 때만 과세합니다. 왜 원시는 과세를 안 할까요? 실소유자,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서 예를 들어서 차량이다. 제조회사에서 차량을 만들죠? 그럼 처음으로 만드니까 원시는 과세 안 해요. 소비자가 승계 취득했을 때 우리가 자동차를 취득하면 취득세 납부해요. 그래서 4가지는 원시는 과세 안 하고 승계. 그리고 요게 중요하죠? 용익물권인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이런 거는 과세를 안 한다. 이런 거를 등기할 때는 뭐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그리고 임차권은 어떨 때 등기된 임차권은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등록면허세를 낸다. 그래서 소유권이 아닌 것들은 취득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등록면허세 대상입니다. 열거된 거. 14개 펼치면 줄이면 3개 딱 정리가 돼야 돼요. 자, 그 다음 취득세, 납세, 의무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주 이거 중요하죠. 별표시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해서 사실상 소유권으로 취득하면 합쳐서 취득세를 납부한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사실상 취득자입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6억짜리 샀어요. 6억짜리 샀다. 그럼 취득세 몇 프로 부담할까요? 자, 뒤에서 배운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본 강의, 기본서 들어가면 6억짜리는 1%를 내야 돼. 1%는 취득과 등기를 합쳐서 1%야. 그럼 등기를 안 하더라도 1%를 걷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아니하더라도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그 다음 이해도 중요해요. 별 2개. 주체구조 외의 자가 가설한 자더라도 누가 내야 돼? 주체구조부 취득자. 가설한 자 그러면 안 돼요. 이게 갑소유 건물입니다. 이거를 임대합니다. 은행에다가. 그럼 얘는 임대인이고 은행은 임차인이죠? 그럼 은행 업무를 하기 위해서 타인의 건물에다가 1층에다가 부착된 금고를 설치해. 그럼 시설물 1종 이상 열거된 거야. 이거 즉 개수한 거야. 개수. 그럼 재산의 건물 가치가 올라가잖아. 그럼 이런 거를 무슨 취득이라 그래? 칸주 취득. 그래서 부착된 금고에 대해서는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누구에게? 갑에게. 절대 은행, 가설한 자 그러면 안 돼요. 가설한 자 그러면 틀린다. 왜? 은행이, 진짜 주인은 은행이야. 부착된 금고. 그러니까 세금 납세할 의무는 누가 낸다? 갑이 내는 거야. 왜? 갑이 건물이 올라갔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했다. 은행이 가설하도 법상 납세 의무자. 은행이 부담은 할 수 있어. 부담자는 안 따져. 법에서. 납세 의무자만 따져. 이럴 때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거를 3글자로 뭐라 그래요? 건물주가 납세 의무자다. 그 세법은 건물주라고 안 해요. 법용어. 주체구조부 취득자. 왜? 건물 가치가 올라가니까 이 부착된 금고는 뭐다? 건물과 함께 취득한 걸로 본다. 고로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납세 의무자다. 왜 이렇게 법을 만들었을까요? 세입자에게 안 걷겠다. 건물자에게 징수하는 게 세금 징수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4번 출제됐어요. 자, 그 다음 지목 변경했다. 종류 변경했다. 재산의 가치가 올라가죠? 올라가니까 뭐다?
이거는 상기 아니라 변경에 쓰므로 변경 시점에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된다. 자, 우리의 아파트가 재건축이 들어갑니다. 그럼 조합을 만들도 재건축이 들어가서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원용은 누가 낸다? 조합원이 납세무자가 됩니다. 절대 조합하면 안 돼요.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니까 조합원. 그래도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부동산은 일반 분양에 좀 포함한다 그러면 안 돼요. 제외한다. 자, 4강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수고했습니다.